그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의원님들 중에 저희 그 분과 중에 그러니까 소분과에 아무 활동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혹시? 소분과 활동 안 하시는 분. 소분과 소속 안 되어 계시는 분 네. 예. 말씀이시죠? 예. 예. 환경보건분과에서요? 네. 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한 두 분 정도 계시는 것 아. 같은데요. 그럼 일단 하나씩은 거의 하시는 거네요. 예. 네, 거의 들어가 계시고, 두 분도 한 분이신 것 같아요. 한 분, 저희 김용무 예. 위원님이 지금 안 들어가 계신 것 같고요. 예. 그 다른 분과는 좀 사업 그 진전이 많이 돼 있나요? 그걸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잠시 나가셨습니다. 다시 들어오시겠죠? 지금 네. 환경교육분 보건분과 안에서의 안에 소분과 소분과. 말씀이시죠? 네네. 예. 네네. 보건분과의 소분과 활동은 지금 납작한 페인트 같은 경우는 네. 아직까지 좀 더 그 이해 폭을 맞추는 그런 지금 식생활 소분과와 비슷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생활 속 유해물질 캠페인 소분과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예. 유해물질 캠페인 그 인포그래픽 그래서 카드 네네. 뉴스 제작에 지금 돌입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부지런히 나가야 되는데 갈 길은 멀고.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가공식품 위주의 식품 안전성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덧붙여 가지고 가공식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4가지 이외에도 그 재료로 따져볼 때 GMO 재료라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배송우 의원님께서 올려주신 그 포장 그 배송 이제 음식물 포장지라든가 이런 쓰레기 문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뭐 다른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일본이 이제 지금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하면서 그로 인한 문제라든가 이 먹거리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그 가공식품과 관련해서 GMO 잠깐 말씀드리고 좀 얘기를 오늘은 조금 더 논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12월이기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조금 될 수 있으면은 짧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자유롭게 네. 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시 할게요.
위원님 혹시 조금 어려우신 상황이실까요? 아니, 잠깐만요. 왜 이게 안 되지? 음. 먼저 공유해 주실 자료를 화면에 띄워 네. 두시고 나서 그다음에 구글 미트로 돌아오셔서 여기 중앙 하단에 화면 공유 누르신 다음에 창에서 그 제가 자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 처음부터 띄워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 네. 공유를 눌러도 PPT가 안 뜨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아, 떴다. 아, 보이실까요? 네, 위원님 잘 보입니다. 아, 네네. 그러면 그냥 조금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가공식품에서는 그 당이라든가 또, 그러니까 정제당, 그리고 트랜스지방, 정제염, 그리고 식품 첨가물 이렇게 4개 말씀드렸었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가공식품들 재료로 쓰이는 게 유전자 조작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공식품이 특히 더 아이들한테 위험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면역력이 완성되기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그 단계라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성인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애들 뭐 이렇게 소화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소화 비만인 아이들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두루두루 있는데 유전자 조작 식품은 특히 이제 더 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것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는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제 그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라든가 뭐 대부분 그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유전자 변형 작물, 뭐 변형 식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유전자 조작 식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는 여기 뒤로 가볼게요. 이제 94년도에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생산한 게 맨 처음이었어요. 최초로. 왜냐면은 식당이나 이런 데서 외국에서는 이제 토마토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쉽게 물러버리니까 쉽게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만들어내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토마토가 그 기간을 두고 숙성이 돼서 먹기 좋게 계속 이제 숙성이 돼야 되는데 아예 그 상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로 끝났고요. 그 뒤에 이제 GMO 콩을 생산하게 되고 또 옥수수도 생산하게 되고 면화, 유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작물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20가지가 넘는 작물이 시장화돼서 예,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GM 작물로는 콩과 또 옥수수, 면화, 카놀라유. 이제 카놀라인데 유채인데 주로 이제 우리는 카놀라유로 이제 기름으로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고요. 명절 때 카놀라유 선물 많이 받으시죠? 그거는 친환경 유기농이라는 말이 없다 그러면은 100% GM 작물 카놀라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싼 거고요. 선물을 많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재배되는 콩 중에서 그 중에 GM 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거의 80% 정도. 이거는 이제 13년 자료인데 그 뒤에도 거의 70%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옥수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non-GMO와 GMO가 있다 그러면 GMO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은. 근데 우리 보면은 우리가 2024년도에 수입한 GMO 농산물을 보면은 옥수수가 전체 그 분량 중에 9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옥수수는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대부분 가공식품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에 옥수수가 들어간 것들은 대부분 다 GMO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럽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 GM 옥수수를 사용한 거고요. 옥수수로 만드는 게 물엿,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다 GM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많이 GM 제품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GMO 농작물은 대표적인 게 이제 콩과 옥수수, 앞에 이제 4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콩과 옥수수를 가장 많이 먹고 있는데요. 콩 같은 경우에는 제초제, 내성 유전자예요. 그래서 콩밭에 제초제를 뿌리면은 콩이 원래는 콩도 죽어야 맞잖아요. 근데 제초제를 뿌려도 콩은 살아남는 거죠. 그 제초제에 강한 이 저항성을 가진 게 바로 이 GM 콩이고요.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벌레가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충성 GMO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GMO 옥수수와 넌 GMO 옥수수를 놓고 벌레들이 있잖아요. 근데 옥수수를 2가지를 놔두면 살충성 이 GMO 옥수수는 벌레들이 와서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GMO 옥수수 아닌 것만 먹고 있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무서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 뛰어넘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GMO 제품은 어디에서 개발을 했고, 먼저 이제 가장 많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지 보면은 몬산토라는 다국적 기업인데요. 여기에서 전 세계 종자 시장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GMO 종자를 9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몬산토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는 바이엘이라는 제약회사 아시죠? 우리 아스피린 하면은 바이엘 아스피린이었잖아요. 그 제약회사와 합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몬산토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GMO를 먹고 사람들이 병이 나면은 이 바이엘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몬산토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해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몬산토 같은 경우는 GMO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이 회사에도 식당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이용하는 그런 식당이 있는데 여기는 GMO 제품이 전면 금지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사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먹고 다른 데다가 이제 파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너무 열심히 먹고 있고요. 아프리카 같은 이제 식량이 부족해서 고통받는 그런 나라들도 예전에 이 GMO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꺼리는 나라도 있고 우리처럼 먹는 나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원조를 해주겠다고 미국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GMO는 먹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계속 기아에 허덕이 있더라도 반대한다, 거부한다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돈 주고 열심히 사다 먹고 있는 처지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GMO 식품들이 어떤 걸까 보면은 이런 것들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GMO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콩으로 만든 것들, 이 콩기름 그리고 케첩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이 들어가죠. 이거는 다 옥수수에서 나오는 당으로 만들거든요. 또 간장도 역시 대두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이제 베를린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는 아시아마트에 가도 이런 우리 거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 넌GMO 마크가 붙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수출하는 거는 GM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표시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정책 자체가. 그래서
그 GMO 표시를 못하게 할 것 같으면 넌 GMO 표시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세력 같은 데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GMO 표시를 못하게 돼 있는데요. 다만 어디에 돼 있냐면 그 동물 사료에는 돼 있습니다. 네, GMO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GMO일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먹는 그 제품에는 전혀 표기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거를 그 표시제를 GMO 표시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단체에서 이제 노력을 했고 전 국민적으로도 그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예, 그게 안 돼서 지금도 예,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제 기업과 그 기업의 눈치를 좀 본다 그럴까 정부에서도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GMO는 뭐 인체 유해성을 떠나서 환경 파괴, 예, 이거는 그 종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걸 다 바꿔버리는, 체계를 바꿔버리는 그런 이제 도덕적이지 않은, 윤리적이지 않은 그런 거라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이는 거거든요. GMO 콩은 GM 단백질 이렇게 분해를 해서 간장을 만들고 또 이렇게 두유, 식용유 만들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옥수수 이제 기름도 있죠. 하지만 그 전분이라든가 또 뭐 당류를 많이 만들어요. 우리 액상과당 많이 쓰잖아요. 그 모든 음료수에 액상과당이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GMO 옥수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급식인데 여기서 두부나 콩나물, 간장, 된장, 고추장, 식용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넌 GMO 급식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한 끼당 111원이 더 들어가면은 GMO 밥상이 아닌 넌 GMO 급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GMO를 먹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달라. 뭐 그런 그 취지에서 옛날에 다큐 나왔던 거를 제가 잠깐 사진을 올려봤고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걸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거는 그린피스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거든요. 지속 가능성, 전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제품들을 순위를 매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오뚜기나 사조나 동원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올라와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최하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거는 다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MO의 기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그냥 이렇게 친환경 뭐 유기농이 아닌 그냥 수입산으로 표기가 됐다면 이거는 100% GMO 기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참치를 이용을 할 때는 그 기름을 다 따라버리고 그리고 좀 뜨거운 물로 한번 해준 다음에 먹으라는 또 얘기는 하는데 원천적으로 저희가 안 먹을 권리를 충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린피스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한지 이거를 문제점을 이제 나열을 해놓은 거였고요. 요거는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참치 통조림 안에는 참치뿐만 아니라 니모를 찾아서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바다 생물들이 함께 담겨 있다. 왜냐하면 참치를 포획하기 위해서 많은 바다 생물들이 희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물을 놔가지고 이제 참치를 잡을 때 그 안에 많은 다른 바다 생물들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참치만 저희가 먹고 나머지는 이제 죽은 상태로 다 버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운 바다 자원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행복중심 생협에서는
착한 참치라는 것을 만들었었어요. 착한 참치는 잡는 방법부터, 포획하는 방법부터 이제 채낚기, 낚시하듯이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른 바다 생물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잡아서, 그리고 이제 유기농, 식용유를 사용해가지고 만들기는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것이 이제 두부나 콩나물인데, 우리 법률상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이제 단백질 상태로 먹는 제품에는 GMO 콩을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두부나 콩나물은 GMO 콩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쵸? 그래서 두부는 GMO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단백질 상태로 먹기 때문에 콩나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전에 보면은 두부를 조사했더니 여기에서 GMO 성분이 검출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럴까요? 국산 콩으로만 두부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수입 콩을, GMO 콩을 국산으로 속여서 이렇게 두부를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출이 된 예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단백질 상태로 먹는 것들도 조금은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식약처나 이런 데서 전수조사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수조사가 되지 않은 거, 한 번도 하지 않은 제품들이 어떤 게 있냐면, 된장 하는 것들 많잖아요. 우리 단백질 상태로 먹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제품들, 발효 제품들은 전혀 검사한 수치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맥주나 와인에 제초제 성분이 이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이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GMO 콩 같은 경우는 제초제 내성이 생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초제 강한 거. 그러다 보니까 콩 성분에서 제초제 성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초제 성분은 글리포세이트하고 우리가 예전에 임금님이 왜 사약으로 내렸던 비소 있죠. 그 성분이 주거든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주 성분인데, 그 중에 글리포세이트가 검출이 된다는 거는 GMO 제품을 먹었을 때 그게 우리 인체에 쌓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검출 수치가 가장 높은 제품이 여기 와인 여기 있고요. 그리고 맥주는 칭따오 맥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글리포세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내분비계 교란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수입 맥주나 독일 맥주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다 글리포세이트가 검출이 된 맥주들이고요. 이제 가장 많이 검출된 게 여기 칭따오, 그리고 쿠어스라이트, 밀러라이트, 버드와이저 이렇게 있거든요. 그냥 인터넷으로 글리포세이트 맥주, GMO 맥주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순위별로 쭉 나올 거예요. 될 수 있으면은, 알코올도 몸에 안 좋은데 좀 피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노출이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성인보다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과자에도 글리포세이트가 있는데, 수입 과자들도 상당히 많고요. 여기에 이제 쭉 있습니다. 요 수입 과자들에서 검출되는 거고, 보통 이렇게 10ppb 미만 수준이면은 아예 불검출이라고 표현하고 수치를 적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유럽 기준 같은 경우는 0.4ppb인데, 우리 GMO 사료를 먹은 고기는 4,900ppb가 검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행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넘죠. 우리가 순대를 먹을 때 보통 염통이나 간 이런 거를 고소하니까 더 많이 먹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검출이 되는 게 이렇게 12,900ppb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자는 맥주보다 글리포세이트 잔유량이 약 10배쯤
넘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훨씬 더, 그러니까 같은 수치를 성인과 아이들이 섭취를 했을 때 성인보다 아이들한테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근데 기준들이 이제 우리는 별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GMO 이렇게 옥수수를 먹였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그 연구를 했던 건데요. 이 옥수수는 우리도 수입을 해서 계속 먹고 있는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감자도 역시 뭐 그 뇌 수축이라든가 췌장, 흉선 이게 문제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고요. 간과 심장이 작아진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질병을 많이 보다 보면은 어릴 때부터 내가 뭘 먹고 성장을 했고 계속 뭘 먹고 있나 그러면 제 건강 상태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동물 실험한 결과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리포세이트를 약한 농도로 개구리한테 투입을 했을 때 이제 발육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문해증이나 소두증 뭐 이런 것들이 선천성 기형을 보이는 것들이 그 글리포세이트와 관계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GMO 같은 경우는 콩은 어디에서 농사를 많이 짓냐면 특히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지은 그 콩을 농사 지은 거를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요거는 아르헨티나 그 콩을 재배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녀예요. 차코라는 그 아가씨, 아주 어린 아이인데 온몸에 태어날 때부터 그 검은색 반점이 있고요.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뒤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마을에 이제 GMO 콩을 농사짓기 위해서는 제초제를 많이 뿌리죠. 제초제를 많이 뿌리는데 한 해 한 해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작년에는 100kg를 뿌렸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150kg, 200kg 이렇게 이제 계속 늘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성 물질인 제초제가 마을에 이제 계속 뿌려지다 보면은 공기 중으로 오염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토양이 일단 오염이 되고요. 그 토양이 오염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물이 오염이 되겠죠.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그러면은 한 마을이 완전히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풀은 망초입니다. 우리 그 망초는 들판에 있는 거는 다 작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워낙 작았어요. 근데 이제 제초제를 계속 뿌리다 보니까 얘들도 제초제 내성이 생겨서 이제 견디면서 점점 이제 비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GMO를 먼저 만들어냈을 때는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식량 생산이 늘어난 게 전혀 없고요. 오히려 환경 파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건강이 나빠지는 결과만 가지고 오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몬산토에서는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제초제를 팔아먹기 위한 거예요. 농약을 팔기 위한. 거기는 최대 그 농약 판매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제 수입하고 또 국내산하고 글리포세이트 잔류량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네, 표기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한국에서 우리 콩을 가장 많이 먹고 있는데 조심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 영상을 잠깐만요. 안 된다고 그러셨죠? 여기서 내에서는 그래도 한번 틀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되네요. 온몸을 찌른 통증과 함께 그의 몸은 이상하게 뒤틀려가고 있다. Es que el hueso, si yo me rasco así, me sale, la piel
de que es como se forma todo eso, hay mucho del veneno, provoca eso en la piel, dermatomatosis se llama. Pero esto está totalmente sin la piel y hueso, ¿no? La columna de depresión, todo a raíz de lo mismo, o sea, al perder musculatura, mi postura cambió. Entonces me estoy doblando por falta de... se me hicieron los hombros hacia adelante por deformación de todo lo... 작은 상처도 파비안에겐 치명적 위협이 된다고 한다. No cicatriza nunca eso, sigue saliendo, sigue así, más de 2, 3 años de tengo así.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그는 누구보다 건강한 남자였다. 예전의 모습은 현재의 불행을 더 안타깝게 만든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Que trabajo ahí gozaba de salud, y como uno están las máquinas atrás que se usaban, y la forma como estamos vestidos rodeados de venenos. 땅이 넓은 나라. 대규모로 농약을 뿌려대다 어느새 중독이 되었다. Empecé a sentir dolor en las extremidades, en los dedos, me dolían mucho los dedos, la punta de los dedos perdí sensibilidad. Me tratan 1 año por diabetes. 어떤 콩이길래 농약을 뿌려대야 했을까? 문제의 콩은 유전자가 조작된 이른바 GMO 콩이다. 파비안에 따른 GMO 콩은 지구를 삼키는 악마로까지 표현한다. 그런데 애초에 이 콩은 농약을 적게 뿌리게끔 주들을 단순히 없애버리는 강한 성분이 들어있는 농약을 쓰지만 콩은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Modificaron sus genes para que el glifosato herbicida seque todo lo que está alrededor y no seque a la soja.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농약을 조금만 쓰고도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유전자 조작 업체의 주장을 자연은 비껴갔다. Pero con el tiempo muchas malezas han ido adquiriendo resistencia y entonces el productor se ve obligado a echar más Roundup. Nuestros países son países que se bañan en agrotóxicos. 자연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평범한 일꾼에 불과했던 파비안은 가장 장난 방식으로 희생됐다. 부인은 이혼을 요구하고 곁에서 이제 어린 딸의 보살핌 없이 살아가기 힘든 딱한 처지다. 농약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파비안만이 아니다. 비행기로 농약을 뿌려댔으니 주변의 이웃에게도 문제가 생겼다. 평범한 주부였던 마르타시아. 바람에 날린 농약으로 호흡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집 밖으로 나갈 땐 방독면까지 꼭 챙겨 쓰지만 숨쉬기조차 쉽지 않다. Después viene en enero, o sea, como se siembra también en distintas épocas, continuamente, porque tenés la soja de primera, la soja de segunda, la soja qué sé yo. 함부로 버린 농약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다. 농약이 강물로 흘러들어갔고 사람들은 너나 없이 농약에 노출됐다. 은밀하게 재앙이 몰려왔다. 이런 비극을 남의 일만으로 넘기기에 세계는 너무 좁아졌다. 우리나라도 수입하는 콩기름의 70%가 아르헨티나에서 온다. 그런데 가공 과정을 거친 콩기름에서도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고 한다. ¿Quieres decir algo para la gente de Corea? Sí, que por favor, sé que se consume mucha soja de la que nosotros enviamos acá, que lo tomen con cuidado, porque estudios hechos en la universidad, que yo te voy a contar uno, de una universidad acá de esta provincia, de este estado, salen que el alimento, o sea, la soja procesada, ya para consumo humano, posee restos de agrotóxicos.
지금 당장의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괜찮은 게 아니었다. Paralela al campo, a 2 calles paralela al campo, 한 집 걸러 암 환자가 생겼고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평화로웠던 마을이 암 마을이 되어버렸다. 가장 연약한 아이들에게 이 무서운 재앙은 한층 더 가혹했다. 처음 보는 낯선 증세들이 나타났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뿐 아니라 심각한 비형을 가진 아이들이 늘었다. 출산일이 잔내날이 되는 기막힌 일도 벌어졌다. 그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콩 농사를 지으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GMO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찬성하는 쪽에서는 늘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쌀도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자를 개발해서 늘 그거를 법안으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암암리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도.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콩을 먹고 있는데 가공 과정을 거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농약이 검출되고 있다. 제초제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콩의 가공 형태는 식용유입니다. 콩기름.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그렇게 먹고 있고요. 상표를 보면은 라벨에 어떻게 돼 있냐면 국내에서 100% 만든 콩기름 이렇게 광고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재료는 우리 나라 게 아니거든요. 수입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전화를 이제 해보면 그 한 프로에서 그거를 했었어요. 전화를 해보면 이거 국내 콩이냐 GMO 콩이냐 넌지에모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100% GMO라고 직원이 딱 대답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식용유를 선택하실 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걸로 안 되는 게 지금 대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뭐 그 글리포세이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초제인데 선생님들은 위원님들은 제초제를 잘 모르시죠. 도시에서 사셨으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시골에서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초제가 나오고 제초제를 농사에 이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안 좋은 일, 사람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할 때, 그때 이제 농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제초제거든요. 근데 다른 그 농약 같은 경우는 병원에 일찍 가면 위세척을 하고 이러면은, 살아나잖아요. 근데 제초제는, 절대로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제초제인지 모르고, 뭐 상처가 네, 약인 줄 알고 발랐다가 서서히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아버지가 이제 서산에 병원에 계실 때 중환자실에 한 여고생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입원을 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고생이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시골에서 좀 형편이 안 좋으니까 수학여행을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제초제를 이제 마셨는데 일찍 와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번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보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갔더니 그 병상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초제는 처음에는 증상이 괜찮은 듯 보이더라도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만큼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글리포세이트에 관한 그 내용이 이 책을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뭐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말도 많고 막 그렇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제 미리 우리가 이제 예방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보고 참고로 하면은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는 몇 년 전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가율, 발생률이 아니라 증가율을 봤을 때 세계 1위, 뭐 치매 증가율 1위, 그리고 이제 성조숙증, 뭐 27배 증가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거 그리고 먹거리
저는 관련이 이제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GMO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 저자는 이제 원인을 GMO 측면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로 뭐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난 거니까 좀 넘어가고요. 지금도 보면은 2023년까지, 2022년까지 GMO 그 수입량이 계속 이렇게 늘었어요. 근데 23년하고 23년에 조금 줄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24년부터 이제 점차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줄어들었던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조금 줄어들었던 거고요. 지금은 다시 늘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지난 자료이기는 한데 여기서 보실 거는 업체만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일제당, 대상, 사조, 삼양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제일제당이나 이렇게 대상 등 대형 업체들이 99% 이상 GMO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정원이나 뭐 이런 데에서 다 그 기름이라든가 된장이라든가 다 만들어내잖아요. 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여기서 수입을 하는데 그게 어디에 쓰이겠느냐. 이 회사에서 만드는 가공식품에 다 쓰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GMO 그 제품은 옥수수 나달 그대로, 콩 그대로는 판매가 안 되거든요. 원형 그대로는 판매가 안 되고 우리는 가공을 통해서만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 길거리에서 파는 옥수수가 GMO 옥수수 아니냐 쪄서 파는 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달로 팔았을 경우에는 그거를 누군가가 갖다가 종자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100% 가공으로 쓰인다. 여기에서 나오는 가공품들은 GMO가 가장 많다. 그래서 이제 당분이라든가 그리고 소스류, 간장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자료가 많아서 제가 그냥 넘어가면서 꼭 말씀드릴 것만 할게요. 그리고 여기 코스트코리아 같은 경우도 가공식품 수입 많이 하고 있고요. 이마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도 많이 하고 있죠. 요거는 좀 지난 자료이기는 한데 대체로 그 업체에서 완성품, 식품들도 구매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코스트코리아가 상당히 많죠.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GMO 식품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서 논쟁이 됐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버거킹 이 감자튀김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버거킹에 가서는 이 감자튀김을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까 이 과자 그 있었잖아요. 글리포세이트에 검출됐던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던 거,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라면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나라의 수입이 수출을 하려다가 걸려가지고 못했던 적도 뉴스로 이런 거는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뭐 맥도날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큰 다국적 기업들이 있어요. 판매를 하는 여러 회사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팔고 있는 그런 곳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니네 GMO 제품 쓰지 마. 그래서 안 쓰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요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재료의 구애 없이 그냥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업체들을 관리하는 것도 조금은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도 많은데
그래서 여기 완전 표시제 하자고 20만 명이 넘었었는데도 이때 이제 실현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은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렵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앞으로 방향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 발자국은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첫 번째는 먹거리 지속 가능성. 그렇죠? 네, 기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친환경 농산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 하나는 이제 먹거리 안전성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가면 좋을지 좀 그동안 많이 생각하셨죠. 네.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서울 시민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그런 그 사업도 이제 필요하지만 최근에 이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그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이제 가구 그 유형별로 볼 때 1인 가구가 1위예요. 옛날에는 4인 가구가 1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 1인 가구도 있지만 또 노인 1인 가구도 있고 중년에 또 노인 가구 그 중장년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자발적인 그 1인 가구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비자발적인 그 1인 가구도 있고 1인 가구 형태가 되게 다양해졌는데 그분들이 이 먹거리에 얼마나 건강한 먹거리를 풍요롭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혼자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열심히 막 거기에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해서 드실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그리고 1인 가구 중에 또 취약계층이 많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좀 정책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었으면, 네, 저희가 해봤으면 좋겠다. 그 옛날에 그 어떤 게 있었냐면, 아이를 키우는 그 이제 맞벌이 하는 그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역에 자활 기업 있죠. 이런 데서 반찬을 만들어서 반찬이나 국을 만들어 가지고 매칭을 해 가지고 이제 그 지급을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일정 부분 돈을 내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되게 좋고 자활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잠깐 있다가 이제 없어진 그런 게 있는데 이것들을 자활은 지역마다 있거든요, 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사회적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사회적 기업들 또 자활 기업이나 이렇게 같이 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대신 이제 거기에서 그 사용하는 재료는 좋은 걸로 친환경 재료로 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좀 효율적으로 일자리 생산도 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제가 그 자연스럽게 내년 그 사업계획 비슷하게 저희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저는 그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 좀 하면은 제 친척 중에 서울대 농대를 나와서 GMO 세계적인 GMO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 만나서 GMO의 문제점을 엄청 지적하면 이제 나오는 반응들이 약간 광우병 우려 같이 되게 과장돼 있다.
지금은 더 이상은 예. GMO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GMO가 굉장히 이 식량 문제에 큰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마녀 사냥인 것처럼 계속 예. 이제 몰아붙여서 그러니까 아주 뭐 이렇게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면서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세요. 그냥 이제 제가 많이 드시라고 많이 빨리 드시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약간 그 후쿠시마 그 물 막 먹는 그런 정치인을 네. 보는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의외로 놀랐던 건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는 얘기하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뭐 대학 교수 뭐 그러니까 꽤나 많이 배우고 이거를 이제 꼭 이 분야는 아니지만 그냥 애 키우는 엄마들 모임에 가면 다양하시잖아요. 근데 그중에도 이렇게 뭐 내로라 하는 직업군이고 뭐 이런 분들도 그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고 살아요? 내지는 뭐 너무 과장해서 뭐 약간 이런 식의 들이 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이제 몇 달 동안 이걸 진행하는 걸 보면서 가장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캠페인 이제 그 조금 가벼운 형태의 캠페인, 그러니까 온라인을 기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캠페인 내지는 정보 제공, 그러니까 정보 제공 차원의 캠페인이죠.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캠페인도 이제 그 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쪼가 약간 이제 잔소리 쪼로 가면 이제 극도로 싫어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먹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심인데, 뭐 너는 이거를 뭐 먹으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를 되게 무례하게 여기고 이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정보 제공 아니면 그러니까 뭘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정보 제공이 아니면 이건 우리의 권리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정보 제공이 기본 베이스인데 거기다 플러스 약간 권리다. 권리다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MO 완전 표시제 같은 게 아직도 안 됐다고요? 약간 이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사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사람들이 뭐 대체로 댓글 안 달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이런 것들의 관점을 가지는 것들은 생각보다 이 디지털의 파워가 크고 그걸 바탕으로 여론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던 건 그 이제 하나는 그 정보 제공 차원에서는 그거예요. 저희 초반에 쭉 정리했던 마크들 있잖아요. 그 마크들인데 제가 그거 얘기하고 그 이후에 그 여기에서 쓰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쓰는 마크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회의하기 전에 몇 개 보긴 했는데 다 영어가 아니고 여기 독일어나 이런 걸로 쓰여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마크는 모르지만 이제 그 마크의 그 이제 모양을 보면 뭐를 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이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과 또 식품의 이제 분리 배출에 대한 부분이 마크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긴 한데 근데 그거를 여기 사람들이 자세히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그걸 볼 때는 잘 모르겠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는 마크가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고 뭐 이렇게 뭐 휙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이해가 되게 쉽게 하는 반면 저희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약간 글씨나 이렇게 디자인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서 제가 생각했던 건 제가 이제 장애 쪽 일을 하잖아요. 느린 학습자도 많고 지금 이런 거에 굳이 열심히 신경을 써서 보시지 않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 표를 느린 학습자나 아니면은 이제 경계성 지능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좀 서술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브로셔 같은 게 온라인으로만 꼭 오프라인으로 찍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만 포스터 형태도 괜찮고요. 그렇게 나와서 그게 어떤 형태로든 전달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했었고 두 번째 그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GMO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도 그렇고 사실 알아야 되는데 그게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표시대가 없다던가 이제 외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뭐 0.4만 대도 이거 위반인데 우리 10 막 이런데도 그냥 괜찮다 막 불검출 이래버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소비자로서 알아야 되는 권리다라는 것들이 약간 이제 약간 몽글몽글한 버전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권리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투쟁 이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 이제 서울시에서 그렇게까지 이제 스피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될 것 같아서 팩트 중심으로 서술하되 이게 이것도 우리의 권리라고요? 라는 정도로 이제 소프트하게 조금 이렇게 만져주는 정도의 버전으로 하나 나오면 그래서 저는 그 두 개를 일단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죄송한데, 말을 네. 계속해서 죄송한데, 한 개 더, 그거 제가 초안을 쓰면, 예를 들어, 그 느린 학습자용 네. 그거 있잖아요. 그거 네네. 제가 초안을 쓸 수 있는데, 그 서울시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으로 찍어내는 인쇄비는 안 들더라도, 적어도 디자인 마무리 작업을 위한 예산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련돼 있는지, 저희가 지금 뭔가 사업 계획을 하려면 이거에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브리핑이 돼주시면 논의하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업비로 해서 편집 디자인 하는 비용 가능하고요. 근데 지금 올해는 사실 지금 예산 사용하기에 시기가 좀 너무 급박해서 아마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내년도에 가능한데, 내년도도 분과별로 제가 일단은 가용 그 사업비를 조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각보다 저희 회의비 비중이 많이 높아져서, 그래서 제가 그거는 산정하고 규모는 내년 초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300에서 400 정도씩 사업별로 그렇게 잡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참고로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마크 관련해가지고도 해주셨고, 저는 김예원 의원님이 그 권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좋네요. 당신의 권리를 찾아라. 이렇게 뭐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마땅히 GMO를 먹지 않을 권리,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하나하나 이 먹거리 부분에서 그런 권리를 얘기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몰라서 그리고 몰라서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 거를 내가 못 찾았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조금 그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네. 다른 선생님들도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홍보 쪽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또 홍보 말고 다른 쪽 방향으로도 어떤 게 있을까요? 배 의원님. 네네. 약간 네. 눈치 게임처럼. 네네네. 저도 사실은 지금 김혜원 선생님 뭐 워낙 좋은 말씀, 그리고 뭐 선생님 발표도 너무 좋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 김혜원 선생님 말씀에서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자칫하다 보면, 진짜 좀 부드럽게 접근하면서, 그래? 라고 하고 공감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유해물질 이쪽으로 이제 학생들을 하면서 저희가 이름 지었던 게 유자학교라고 지었잖아요. 네. 왜냐면 이제 유해물질이라는 딱 얘기를 하는 순간 뭐 교육 현장에서도 그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그래 세상에 안전한 게 어딨어 하고 아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 논의 자체가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셨던 선생님이 되게 유쾌하게 이거 진짜 우리 웃으면서 하자 그러면서 유자학교라고 가자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유자학교가 실제로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학교라는 줄임말이고, 근데 마크를 보면 아예 유자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무장 해제하듯이 우리 먹거리 이쪽 안전 부분도 조금 이제 그런 접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느린 학습자도 좋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사실은 이제 일상에 치다 보면
이런 걸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홍보 형태로 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오늘 저희 반 친구들이랑 했던 거는 뭐 과자 과포장이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 분야 이제 선생님도 이런 거 하고 있어라고 했었을 때 아이들은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그 뭐 이게 전체 대변은 아니지만 편의점이나 이런 데는 너무 많이 가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랬을 때 좀 어떻게 좀 사용하면 그나마 좀 안전하게 그리고 이게 그냥 저는 우리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판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걸 좀 조장하는 것도 있어서 네. 그 좀 생태계를 바꿀 수 있게끔 좀 그런 형태의 좀 안내, 유쾌한 안내 그리고 좀 그런 게 되면 어떨까. 좀 저희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바뀌면은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식품이나 모든 그 저희가 물건을 살 때 거기에 라벨지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 눈으로는 사실 확인이 불가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글자를 좀 키웠으면 좋겠고, 막 여러 가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많죠. 그리고 저희가 조금 대상을 이제 예원 선생님은 느린 학습자, 그리고 이제 그 배 의원님은 아이들 입장에서 좀 많이 보시잖아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도 보시고, 그래서 대상을 조금 구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타겟을 해가지고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빛나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들 바탕으로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주제마다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 주제를 선택해서 진행할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빨리 정해지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해 주신 것까지 이미 그 알려주시는 내용의 스펙트럼이나 깊이는 그 일반 시민 대상으로 전달하기에도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어서요. 그 앞전에 주제별로 이야기되었던 것에 관해서 저희 내부적인 아이디어들을 뭐 수용하거나 발전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앞으로 추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만약 제가 참여할 때 역할이 부여된다면 어떤 역할 위주로 부여될지에 관해서 좀 미리 확인하고 저는 제가 해야 되는 부분에 관해서 집중해 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주신 내용은 사실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한국 버전으로 뭔가 소개가 되어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마 뭐 동영상 제작이 되었던지 자체 그 제작 형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글쎄 이건 그 소분과 내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거여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의견 자체를 강력하게 드리는 거는 사실 아니고요. 그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좀 더 그 알고 싶은 것이 가장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일단 그 방향은 먹거리 지속성과 관련 있는 거, 그리고 먹거리 안전성과 관련 있는 주제로 가자. 이렇게 결정은 해놓은 상태였죠. 근데 이제 그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어떤 방법적인 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예원 선생님하고 배 의원님하고는 그 홍보, 정보 제공 이쪽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으신지 좀 저는 다른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왜 지난번에 저희가 뭐 앱을 만들어 보자 친환경 그 판매하는
그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각자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가면 좋을지 한 가지씩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건 저희가 얘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다 됐나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의논하니까 이게 얘기를 시작하다가 말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네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이제 그 1인 취약 가구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같이 펼쳐나갔을 것도 좀 제안을 해가지고,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먹거리 돌봄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정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먹거리 정의. 예, 이런 측면에서도 누구에게나 좋은 먹거리를 공평하게 먹을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게 실현이 될 수 있을지 그거를 위원님들이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 정보 제공과 홍보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2월인데 저희가 다음 회의가 1월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 그냥 분과회의가 있는데 그때 배 의원님하고 박빛나 의원님은 만날 수가 있죠, 저희. 그쵸? 네, 그러면은 그때 회의 끝나고 조금 논의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 진도가 너무 늦을 것 같고, 저도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그림을 좀 저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 회의 끝나고 잠깐 뭐 30분 정도라도 시간을 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선 제가 네. 후보가 3군데 정도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3군데에서 한 군데는 보통 정식 회의가 있는 날 그 회의 마치고 저녁에 다시 연속으로 소문과 회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 위원님, 근데 다음 회의를 저희 영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네네. 비대면으로 확정됐어요. 예, 비대면입니다. 그렇구나. 네네. 저 말씀 좀 네네. 드리면 이게 뭐 네. 물론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 이제 진전이 크게 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사전에 조금 생각을 더 해오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네. 그거 사전에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순서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앱을 개발한다. 앱 개발비가 많이 들고 그 앱을 홍보하고 그게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앱 개발 쪽은 많이 하진 않고 정말 그러면 홍보 이외에 다른 방식의 활동을 하는 거라면 무엇을 생각하는 건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날을 기념해서 부스를 만든다라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그런 가능한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액션들이 몇 개 나오면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채우는 게 오히려 더 맞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백지 상태에서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어떤 기업에서 뭘 개발해보자, 뭐 어디랑 연결해서 무슨 사업을 해보자, 다 좋은데 이제 그게 실제로 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홍보는 사실 디자인도 모르겠어요. 요새 단가가 어떤지 AI 때문에 많이 싸지긴 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사람이 한번 봐야 된다고 할 때 한 돈 100만 원은 들 수 있는데 저희가 300만 원을 1년에 사업비로 쓰게 된다면 거기에서 만약에 한 50에서 100을 쓴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사실 가용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대략적인 어떤 거,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될 수 있는, 예를 들어 부스 만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사실 돈이 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날 대신 노동력이 투여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영상으로 하기 전에 좀 의견을 취합하는, 차라리 이렇게 우리 단톡방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목 적고 약간 이제 발제처럼 본인이 한 장 정도씩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제목, 그다음에 이제 뭐 돈이 소요 예산이 얼마가 되고 어느 정도 언제쯤에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장 정도씩 그래도 발제가 되면 우리가 이거 중에 순서를 정해서 해보자. 가능할 수 있는지 논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또 좀 빨리 이렇게 진도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저도 뭐 지금 음. 김혜영 선생님 말씀처럼 약간 이제 그 형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그래도 안경 선생님께서 잘 좋은 내용들 이렇게 해주셔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선택지가 많으면 이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해보고 싶다. 저것 사실은 이제 들을 때마다 저도 계속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한 부분, 뭐 지난번이나 2번 앞서 했던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좀 다음 회의 날짜 전에 한 뭐 며칠 전까지 같이 해서 지금 김영 선생님 말씀처럼 어떤 부분들 이렇게 하자라고 좀 이렇게 하면서 좀 그거를 이제 그때는 좀 밀도 있게 영상도 이제 좀 그게 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단계는 사실은 이렇게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서 약간 감동 감화받으면서 근데 이제 또 이제 이거를 좀 팀장님으로서는 또 이제 꾸려 가실 때는 좀 그런 긴장감이 있으시겠지만,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전에 같은 소위에서 홍보 자료 만들었을 때도 좀 요 과정들이 있으면서 가서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 했던 양식에서 좀 비슷하게 네. 해서 올려서 서로 그러니까 가장 좀 재밌게 같이 힘 모아서 할 수 있는 거 선택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저는 근데 제일 처음에 제가 지금 정확히 다 확인을 안 했지만 이 소본가가 만들어질 때 그 안경수 위원님께서 작성하셨던 그 사업안이 있었다고 기억을 하고, 그 사업의 주된 내용이 이 내용들과 관련되어서 아이들 대상이나 뭔가 시민 대상으로 교육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그것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내용들을 그 큰 식생활과 관련된 큰 주제 안에 세부 소재를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형식이 있다면 어떤 추가 형식을 할 것인지 때문에 매 월마다 상세 내용에 관해서 알아가는 단계였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새로운 형식이라는 것에도 사실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새로운 형식은 사실 예술가들한테 맡겨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이야기되었던 내용들을 좀 더 추리는 형식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다른 소본가에도 속해 있어서 그 다른 소본가 소식을 뭐 일부러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참고용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과에서 일단 안경수 위원님의 자문을 또 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 전자파와 관련돼서 생활유해 환경 쪽으로 말씀을 들었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 안경수 위원님의 자료 중에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종합해서 뉴스레터 형식을 저희는 4페이지 가량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했는데요. 뭐 이것 관련되어서 그 다른
거기에서는 주제별로 그 팀을 다시 소분과 내 팀을 나누어서 그 주제별 자료를 따로 정리 취합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형식 중에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결국 여기 위원님께서 주셨던 사진 자료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 형식을 정리한 것들을 토대로 뉴스랭터 형식은 시나리오를 짜는 형식이었고, 그 형식에 있어서는 뉴스레터 작성 자체는 따로 업체 의뢰를 한다거나 방식이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세부 내역을 다 팔로우업 한 것은 없는 상태이고, 이것은 소분과 내에서 위원이 자체적으로 뉴스레터마다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작성해서 이 작성 내용을 토대로 다시 추가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른 소분과에서는 기존에 진행했던 내용에 관해서 또 기업 간의 협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더 큰 단위의 내용들이라 제가 여기에서 공유하거나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분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 식생활 관련 소분과에서는 사실 그 세부 주제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이미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아이디어는 꽤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홍보와 관련되어서도 가용 예산이 5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좀 한계가 있는 듯도 해서 여러 가지를 다 하고, 또 특히 축제를 진행하는데 500만 원짜리 축제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작은 단위의 축제가 2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니까 이거는 좀 현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플 사용과 관련되어서도 저는 그것이 정보 공유나 홍보용의 같이 카테고리에 소속된다고 생각해서 아까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만약 어플 사업을 진행한다면 저는 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소분과 말씀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많이 진전이 되고 있네요. 예. 저희가 지금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 저희가 어떻게 할지 아주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츰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아까 김예원 선생님이 의원님이 주셨던 내용과 거기에 이제 디자인비 그거는 책정해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친절한 정보 제공, 그리고 권리를 찾아주는 방식의 홍보.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가는 거 하나랑,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이렇게 추가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 늘어날 1인 취약 가구들의 식생활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욕구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설문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그게 한번 좀 있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예, 그렇게 한번
그 생각을 지금 정리를 그 세 가지 정도로 해놓고 저희 좀 충분히 생각을 해서 안을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떠실까요? 좋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1시간 반이 다 돼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도 영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카톡에서 좀 의견 교환하고 필요하면 그냥 저희끼리라도, 네, 간사님들 이제 바쁘시면은 저희끼리라도 줌 열어가지고 좀 의논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좀 늦은 시간에는 배 의원님도 괜찮으시고, 저기 예원 선생님도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저녁 시간에, 그죠? 퇴근하셔가지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네, 좀 편한 시간 말씀해 주시면은 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좀 나가보기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1월 회의 날짜는 정해야 되나요, 지금? 지금 정하기 어려우시면은 그 네. 카톡방 통해서 정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